1번이라 하겠습니다. 강박 및 관련 장애. 강박 스펙트럼 장애라고도 한다. 자, 강박과 연관성이 있는 것. 자, 첫 번째, 하위 유형을 번호 매기지 말고 그냥 쭉 아래로 쓰죠. 강박장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강박증이라고 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강박성 성격장애를 배웠잖아요. 완벽주의, 그 다음에 고지식한 거, 완고한 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주된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과 연관되어서 좀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신체 변형 장애. 신체 변형, 이것을 이형 장애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장 장애. 저장 장애를 수집광이라고, 수집벽에 있다, 수집광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발 뽑기 장애. 발모광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피부 벗기기 장애. 자, 피부 벗기기 장애. 자, 거기에 보면은 박피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박피증보다 피부 뜯기 장애를 더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강박장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신체 변형장애 이 정도 좀 알아놓으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외상 및 스트레스 장애라고 쓰겠습니다. 자, 외상 및 스트레스 장애, 당연히 외상 PTSD라고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습니다. 반응성 애착 장애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응성 애착 장애. 그 다음에 탈억제 사회관여 장애도 여기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탈억제 사회관여 장애. 개념 정도만 출제가 되었는데요. 탈억제 사회관여 장애는 사회적인 관여에 억제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절한 사회적 친밀감 나오죠. 무분별하게 부적절한 친밀감을 보이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부적절한 친밀감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 하나 정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급성 스트레스 장애, 적응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그 다음에 적응 장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인데 여기에서 하나, 2개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폐설장애는 유뇨증, 유분증이 있다. 그 다음에 신경, 인지장애는 선망이 들어가 있죠. 주요 신경인지장애와 경도신경인지장애가 있다는 것 알아놓으시고요. 자, 여기 2가지 불안장애에서 따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2가지는 불안장애에서 독립됐다. 불안장애에서 독립된 것이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DSM-4에서는 불안장애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따로 독립되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1절 강박 및 관련 장애 들어갑니다. 반복적으로 의식에 침투하는 강박적 사고와 강박적 사고의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강박 행동을 주된 증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강박 행동의 동그라미 2. 2번 인지적 입장에서는 누구나 경험하는 침투적 사고에 대한 대해서 과도하게 중요성, 책임감, 통제 필요성을 부여하는 인지적 평가와 사고 억제를 위한 부적절한 대처 행동이 강박장애의 유발에 관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강박과 연관성 있는 것을 따로 빼면 첫 번째가 강박적 사고, 강박사고라고 쓰겠습니다. 두 번째가 강박행동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강박사고와 강박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주 증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기출문제 확인학습, 강박장애에 관한 인지행동적인 원인 설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장애 인지행동 모델은 정상적인 침투 사고가 끊어요 강박사고로 변질되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과도한 책임감 지각이나 사고에 대한 파국적 오해석, 파국적 오류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인지적 왜곡의 종류입니다. 파국적 오해석 등이 침투 사고의 현저성을 증가시키고 중화행동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강박장애 메커니즘을 유지시킨다는 것입니다. 2번 별표, 침투 사고에 대한 오류적 평가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적 신념에는 사고에 대한 과도한 중요성 부여, 이것을 사고행위 융합이라 합니다. 과도한 책임감, 사고 통제의 중요성,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완벽주의, 위협에 대한 과도한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중화 행동은 침투적 사고의 불편감을 제거하고 예방하며 사고 자체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 시도되는 의도적인 통제 방략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침투 사고 유형에 따라 이런 인지적 평가와 통제 방략이 달라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화적인 행동이 바로 더욱더 이러한 것들을 강화시킨다. 즉 강박적인 사고를 더욱더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박장애 메커니즘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강박장애 인지행동 치료는 노출 및 반응 방지 기법을 중심으로 한 행동적 전략을 통하여 강박 증상을 유지시키는 중화행동이나 회피행동의 고리를 끊습니다. 더불어 인지적 전략을 사용해서 환자들의 왜곡된 평가나 비합리적 신념을 수정하고 보다 융통성 있고 현실적인 평가로 대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5번의 별표, 강박행동은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불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박행동은 씻기, 청소하기, 정돈하기, 확인하기와 같이 외연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숫자 세기, 기도하기, 그 다음에 속으로 단어 반복하기와 같이 내연적인 활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강박행동에 있습니다. 강박행동이 지나치고 부적절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을 많이 느낍니다.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강박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이러한 강박적 사고와 행동으로 인해 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각과 행동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현실 적응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에서 강박장애에 관련된 인지행동적 원인,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강박장애의 인지행동적인 원인이 있다. 인지행동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인지행동적 원인은 사고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고에 문제가 있는 건데 거기 2번에 보면은 과도한 책임감의 지각이 있다라고 했어요. 과도한 책임감 지각. 이런 것들이 이제 강박증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파국적 오해석 등이 침투 사고의 현저성을 증가시킨다라고 했는데, 자, 두 번째는 인지적 오류가 되겠죠. 사고에 대한 거기에 보면 사고에 대한 파국적 오해석, 사고에 대한 시험에 나온 게 이거니까 파국적 오해석, 잘못된 해석, 이것을 우리가 아론백은 인지적 왜곡이다, 인지적 오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또 강박장애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화행동을 더욱더 강화시킨다라고 했는데요. 이 중화행동은 밑에 침투적 사고의 불편감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중화행동. 자, 중화행동은 거기 이 침투적 사고에 의해서 더욱더 강화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중화행동이 강박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화행동이 강박행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것은 침투적 사고,
침투적 사고의 증가로 여기 있는 중화 행동이 보다 더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